오늘 하는 건 그냥 저번 거 복습 좀 간단하게 하고 오늘 어려운 내용은 하지 않을게. 어려운 내용 하지 않고 수요일부터 시험이 수요일 시작인 거지? 수, 목, 금에 끝나니? 다 수목금? 알겠어. 그럼 수요일 날에는 쉬는 걸로 하자. 알겠죠? 어, 원래 그런 거 안 하는데 쉬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된다고? 인혁아 옷 내려. 그리고 허리 세우고. 다음 주부터 언제라고? 월, 금, 토고요. 월요일, 금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5시부터 7시 반까지. 알겠죠? 토요일은 몇 시? 11시부터야. 그쵸? 2시까지야. 그때는 첨삭, 그치? 어. 그때는 나랑 조교쌤이랑 같이 질문을 개별적으로 받아주고 개별적으로 테스트하고 과제가 개별적으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봅시다.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게 그 연립방정식에서 대칭방정식이라는 거 배웠었죠. 그치? 그래서 뭐 x 플러스 y를 u라 하고 x 곱하기 y를 v라 해가지고 하는 거 있었고, 그리고 1차 부등식이라는 것도 배우긴 했었는데 그 1차 부등식 내용이 어려운 게 하나가 있었어. 그 어려운 게 무엇이었냐면은 요러한 꼴이었었지. 1차 부등식에서 요러한 꼴. 자, AX가 이번엔 바꿔서 볼게. B2야. 이렇게 된다고 쳐봅시다. 이런 꼴에서 여러분들이 그 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 X값이 관심이 있는 거니까 저 A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나눠봐야 될 거야. 그치? A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나눠야 X는 이라는 식이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A가 0이 아닐 때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은, 자, A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A를 갖다가 양변에 A분의 1, A분의 1을 곱할 수 있어 없어? 곱할 수 있겠죠. 그쵸? A가 0이면 못 곱하잖아. 그러니까 A분의 1을 곱해보면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이제 A분의 B라는 값이 될 텐데, 우리는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쵸? 만약에 A 값이 양수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나눴다고 해도 어차피 양수를 갖다 양변에 곱한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게 될 거고. 그치? 근데 만약에 A 값이 음수가 된다고 쳐버린다면은 A 값이 음수기 때문에 요 놈의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반대로 바뀐다는 거 괜찮겠니? 괜찮겠어?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이거는 너무 쉬워. A가 0이 아니니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부등호 방향을 유지시킬 거냐 바꿀 거냐. 이건 너무 쉽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중학교 때 하지 않았던 A가 0인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지. 자, A가 0이 되어버리면 이 주어진 방정식의 꼴이 어떻게 되냐면, 요놈의 꼴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 그것이 B 이하예요의 꼴이라는 게 완성이 돼요. 그쵸? 이런 게 완성이 돼요. 그럼 얘를 갖다가 내가 풀어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서 우리는 X값, 근을 구한다는 것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는다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어떤 걸 넣어야 성립할까인데, 좌변은 무조건 빼박 얼마가 돼버려? 0이 돼요. 0에다가 x를 곱하기 때문에 x가 어떤 숫자가 되더라도 무조건 앞에 0을 곱함으로 무조건 좌변은 0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가능성을 두 가지를 보는 거야. 크게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렇게 쓸까? 두 가지. 두 가지를 볼 건데, 어차피 좌변은 항상 0이니까 우변에 있는 요 b가 0보다 클 때를 한번 볼 거고, 그리고 0보다 한번 작을 때를 볼 거고, 0일 때도 한번 봐볼 거야. 0일 때도. 자, 좌변이 무조건 0이니까 우변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러니까 b가 만약에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봐봐. 이렇게 b 값이 0보다 커버리게 되면은 좌변이라는 것은 항상 얼마의 값을 갖죠? 좌변은 0이죠. 우변은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변은 무조건 양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부등식은 여기는 항상 0이고 여기는 항상 양수니까 양수가 음수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참이야 거짓이야? 항상 참이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b값이 양수가 되어버리면 x라는 x 해는
실수 전체가 되더라. 실수 전체가 되더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왜?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어차피 좌변 0이고요. 우변은 b값인데 그 b값이 양수라고 했으므로 이거 항상 성립하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항상 양수다. 실수 전체가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b값이 0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b값이 0. 얘들아, 자, 좌변은 항상 0이에요. 근데 우변 b값이 0이에요. 그럼 좌변도 0, 우변도 0인 거지. 맞니? 맞으면 좀 대답 좀 해봐. 끄덕끄덕 해봐. 좌변도 0, 우변도 0인 거 맞니? 응. 그럼 좌변 0, 우변 0이야. 근데 x에다가 내가 뭔가 숫자를 넣을 건데 어차피 넣어봤자 무조건 0이고 여기도 0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넣어도 성립하죠. 맞아요? 아무거나 다 넣어도 성립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똑같은 구조니까 등호까지 써도 괜찮습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변은 이게 부등호. 왼쪽이 크다 할 때는 양수겠고 0, 등호일 때는 이게 딱 0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항상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한다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해가 실수 전체라는 게 될 것이고요. b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좌변이라는 게 여전히 계속 0의 값을 유지할 것이고 좌변이라는 것이 계속 0이라는 값을 유지할 거고 우변이라는 값은 항상 음수라는 값을 유지한단 말이야. 맞나? 그럼 좌변이 항상 0이고 우변이 음수인데 이 부등식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x에다가 아무런 난리 부르스를 쳐도 어차피 좌변 0이고 우변은 음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 x라는 요 해라는 것은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얘를 가지고 9번 시켰을 때 요 b값이 왜 0을 기준으로 나눴는지, 왜 b값을 0을 기준으로 나눴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거야. 잘 알고 계셔야 될 거야. 왜 0이었다고? b는 모르지만 왼쪽이 항상 0이기 때문에 0보다 큰지 작은지, 요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우리의 기준이 될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걸 배웠었습니다. 이런 걸 배웠었어요. 이런 걸 배웠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게 딱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두 가지만 오늘 좀 배울 건데, 자, 이런 거 배웁시다. 뭐 2x 빼기 1, 2x 빼기 1 이게 3 이상입니다 라는 것을 푼다고 쳐보면 이런 건 여러분들 일단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니까 이런 걸 부등식이라 부를 거고, 얘는 몇 차식이죠? 몇 차식? 그치? 1차식이지. 그치? 1차식이야. 그럼 1차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럼 난 여기서 해를 구하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1을 넘길 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2를 갖다 넘길 건데 2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예요. 그러니까 넘겨서 나누면 2가 되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x값이 2가 이상이다라는 것이 해라고 쓸 수가 있을 텐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표현하는 걸 중딩 때 아마 배우셨을 거야. 수직선을 이렇게 쭉 그리시면 우리는 x값이 2 이상이니까 여기를 갖다가 2라고 찍으시고 2 이상이에요 땅땅땅땅 이렇게 하는 표현 배운 적 있으셨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럼 이딴 걸 왜 배우냐면 얘들아, 나는 이런 걸 풀기 위해서 그래.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 그래요. 연립 1차 부등식이란 걸 풀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런 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일단 1차 부등식이긴 한데 연립이니까 식이 이렇게 최소 두 개는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2x 빼기 1이 0 이상 그리고 3x 플러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런 거 하나 풀어봅시다. 자, 얘를 풀어주게 된다면 얘를 풀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에 것도 풀고 밑에 것도 풀고 아니겠니? 그래서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너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위에 거 구하고 밑에 거 구해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줘야 될 거야. 우린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돼? 둘 다 만족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주면 자, 위에 걸 풀어주면 x가 2분의 1 이상입니다. 괜찮죠? 1 넘기고 2 넘겼으니까. 밑에 걸 풀어주면 x가 어떻게 되니? 3분의 10 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식 됩니까? 그럼 우리는 이 두 부분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나는 또 수직선을 그릴 거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려. 익숙해질 때까지. 수직선을 그려서 얘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2분의 1이라고 그냥 찍으시고 크거나 같은 부분 이쪽을 찍으실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3분의 10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아무 데나 찍을 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2분의 1이라 했지? 2분의 1이라 했지? 그럼 3분의 10은 2분의 1보다 크니 작니? 커요. 그러니까 대충 뭐 이런데 오른쪽에 있지 않겠어? 그쵸? 근데 그것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돼요? 그럼 얘들아 우린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겹치는 부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지 않니? 그래. 그럼 이거는 그림이니까 어디까지나 얘를 갖다가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 x라는 값은 2분의 1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3분의 10보다는 어떻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겠어? 되겠어?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차 부등식을 갖다가 잘 풀어주시면 된다. 잘 풀어주시면 된다. 알겠나요? 알겠어요? 됐죠? 우리는 얘들아 얘를 연립부등식을 푼다라는 것은 각각을 풀어서 어떤 부분을 찾을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을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예제가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이런 거야. 식이 이렇게 나왔어. 자, 요 두 가지를 좀 비교할 건데 봐봐. 일단 얘는 등식이지 등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위에 거는 부등호가 있으니까 무슨 식이야? 부등식일 거야. 맞아? 야, 봐봐. 일단 내가 이것부터 해석을 좀 해볼 건데 A는 B는 C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볼 건데 이건 얘들아 결국 A라는 것과 B라는 것과 C라는 것이 항상 같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얘를 어떻게 해석해 줄 거냐면 내 마음이야.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다.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자연스럽게 A랑 C는 어떻게 돼? 같다라는 말이 보장이 되니 소리야? 그래. 이 두 가지 말만 쓰면 A와 C가 같다라는 것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B를 중간으로 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A는 C입니다라는 말을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돼요? 혹은 이것도 괜찮지. A는 B이고 A는 C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나쁘지 않죠?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얘들아 B랑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그치 같은 게 보장이 되죠? 예, 얘도 마찬가지로 B랑 C랑 같다는 것이 보장이 돼버려요. 맞죠?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요 놈을 갖다가 해석하는 A는 B는 C다라는 것을 해석하려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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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중 아무거나 두 개 선택하여 풀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A랑 C랑 같은 거, A랑 B랑 같은 거, B랑 C랑 같은 거 총 세 가지 식이 있을 텐데 그 세 개를 다 쓸 필요 없이 여기 쓴 것처럼 2번과 3번을 쓰던가 아니면 2번과 1번을 쓰던가 아무튼 아무거나 너네가 원하는 거 두 개만 가지고 쓰면 된다고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을 거야. 이런 초록색 보장이 된다는 말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볼 것은 이거거든. A, B, C거든. 자, 얘를 갖다 보게 될 거면 나는 무조건 어떻게 볼 거냐면 무조건 어떻게 볼 거냐면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볼 거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두 번 푼다 라고 정리할 거야.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두 번 푼다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말을 의미해요. 가운데가 B니까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A보다 B가 커요라는 것도 한번 푸셔야 될 거고 B보다 C가 커요라는 말도 한번 이렇게 쓰실 거라고요. 무조건 이렇게 바꿔서 쓸 거라고요. 가운데 B를 기준으로 왼쪽 거 한 번, 오른쪽 거 한 번 해서 총 2번을 풀 거라고. 누굴 기준으로 푼다고요?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B 기준이라고 한 적이 없어. 나는 가운데 기준이라고 말했다. 알겠지? 가운데 걸 기준으로 풀 거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 얘처럼요. AB, AC 이렇게 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풀면 안 되나 이렇게? AB 이렇게 관계되고 AC 이렇게 풀면 될까 안 될까? 나는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만 풀려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주입을 시켰는데 내 마음대로 이 검은색처럼 A가 B보다 작고요. A가 C보다 작다. 이렇게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대. 인혁이는 돼 안 돼? 응? 안 돼요? 소연이는? 안 돼요? 얘들아 이렇게 하면은 왜 안 될까? 안 되거든? 왜 안 될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가 B보다 작아요라는 거랑 A가 C보다 작아요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맞아. A가 B보다 작고요. A가 C보다 작은 건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고자 하는 말이 B랑 C의 관계에서 누가 더 작다라는 거야? B랑 C 중에서는 B가 작다는 거지. 근데 이 말에서는 B랑 C랑 중에서 누가 더 작은지 누가 더 큰지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서는 B와 C의 대소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없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A를 기준으로 맨 앞에 있는 놈을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부등식을 쓰시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뭐라 한 거냐면 가운데 걸 기준으로 B보다 작은 거, B보다 큰 거를 이렇게 각각 비교해 달라는 말이야. 알겠어? 무조건 가운데 걸 기준으로 하실 거야. 아셨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네.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 얘들아. 책 좀 펴볼래? 책 좀 펴서 책 좀 펴서 우리 간단한 문제부터 조금 풀어볼게. 196쪽을 펴보실래요? 196쪽. 그래서 내가 54번, 조금 어려워 보이는 54번부터 좀 풀어볼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볼 고딩스러운 문제니까. 자, 54번 문제를 여러분들 좀 읽어봐. 지금 쓰고 있는 동안. 자, 문제 읽어봐. 참면 안 돼. 자, 문제 읽어봤지? 해보자.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 n이라는 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자연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이렇게 연립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첫 번째 거 풀고 두 번째 것도 푼 다음에 겹쳐지는 거 얘처럼 겹쳐지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것부터 풀어보면은 맨 위에 풀어보면 x 넘어갈 거고 그럼 3x고 3을 갖다 양변 나누겠지. 3분의 1을 곱하실 거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3이 양수니까. 그럼 여기는 x가 3보다 작다라는 식이 될 거고 밑에 걸 풀어봅시다. 2x 넘어가니까 여기 x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x는 그냥 n 이상이라는 말만 나오죠. 됐어요? 야, 그럼 내가 얘를 그릴 거거든. 봐봐. 위에 것은 3 미만이래요. 빵꾸 이렇게 넘어가겠지. 그치? 얘는 n 이상인데 n이 지금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문제에서 F1, F2라고 하는 값을 구하라 했거든. 근데 F가 뭐라 되어 있냐면 정수 X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어요. 그럼 말뜻을 잘 이해해봐. 말뜻을. 정수 X의 개수를 Fn이라 했어. 근데 문제에서 F1을 구하래.
그치? 그럼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라는 소리야? 1을 대입하라는 소리예요. 아, 나 n에다가 1을 대입해 줄 거야. 그치? 그래야 나는 f1 값을 구할 수 있어. 근데 n에다 1을 대입하니까 이 값은 1 이상이라는 숫자로 바뀌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1 찍고 1 이상입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 됐니? 됐어? 그래 주니까 여기에 겹쳐지는 것은 수식으로 표현하면 x는 1 이상, 3 미만 됩니까? 됐죠? 네. 근데 우리는 그 x가 정수인 것의 개수래. 정수인 것. 요 안에 정수 누구 있니? 1, 2밖에 없죠.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fn, 즉 우리 n 1일 때니까 f1의 값은 개수가 2개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것 맞냐? 되겠어? 됐죠? 마찬가지 우리는 f2를 구하기 위해서 n에다가 2를 넣어 주실 거야. 그래서 똑같이 그려보시면 이거 그릴 거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여기가 3이고 빵꾸 왼쪽 여기 파란색으로 2 그러니까 2니까 2 이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 주시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요 안에 있는 요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놈은 2 이상 3 미만이 될 거고 그러니까 x 정수는 2 꼴랑 하나죠. 그러니까 개수가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그러니까 n이 2일 때 값, 즉 f2라는 그놈의 개수는 딱 한 개다라고 쓰실 수 있겠네. 납득되냐? 납득돼요? 수연아 되니? 그러니까 문제 수거라는 f1 더하기 f2라는 값은 어떻게 쓰면 될까?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겠지. 3이 되겠네요. 아이고 다 졸려가지고 어쩌냐. 많이 피곤하냐. 자, 난 했거든. 지금 봐봐. 요 왼쪽 것은 우리 저번 시간 거를 내가 복습한 것 뿐이고 여기서부터가 오늘 배운 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써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먼저 필기 살짝 하시고 이 문제 필기까지 하시고 넘어갑시다. 필기하세요.
고개 들어봐. 고개 들어봐. 인유가 너 매일매일 뭐 하길래 학교에서 뭐 하길래 이렇게 매일매일 피곤해? 어? 보세요. 이제 58번을 봅시다. 시간이 많이 남았니? 빨리. 여러분 58번 문제 좀 읽어보세요. 58번 문제를 읽어봐라. 너네 내가 개념 안 쓰고 지금 잔 거 내가 다 알아. 눈 뜨고 잠 깨 할 생각을 해, 얘들아. 수요일날 쉰다 했잖아. 할 건 하고 쉬어야지. 자, 봐봐. 58번. 58번. 문제에서 이런 부등식을 갖다 풀어놓고 끌고 문제에서 a를 갖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마이너스 4x 빼기 2라고 있네. 저놈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쵸? 자, 우리는 일단 얘들아 요 첫 번째 얘를 푸신다는 것은 당연히 왼쪽 거 한 번이랑 오른쪽 거 한 번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 하나씩 나눠 푸는 거겠지. 그럼 얘들아 1번부터 풀어주게 되면 우리는 1번은 x 빼기 2가 1-3분의 3-x를 푸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일단 분수가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뭘 곱하고 시작할까? 양변에다가 3을 곱하고 시작할까요? 그럼 분수가 사라지게 이쁘겠지. 양변에다 3을 곱할 거야. 양수를 곱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3-x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 나머지 우리는 x 값을 구할 거니까 x를 한쪽으로 몰아 넣어 볼게. 그럼 여기가 전개해주면 얘는 3x 빼기 6이고 여기가 3-3 플러스 x가 되니까 이게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x를 한쪽으로 몰아 넣읍시다. 일로 넣어주니까 여기 2x고요. 6을 갖다 저로 넘겨버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확하게 x 값이 어떻게 되나? 3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니? 눈을 떠라! 아주 그냥 자려고 작정을 하셨네. 어? 이렇게 딱 덮어갖고 있으면 잠이 더 온다니까? 몸을 피려고 해야지. 의지가 우리는. 두 번째 것은 얘를 푸는 거예요. 2분의 여기가 2x 플러스 3이야. 얘를 풀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6이라는 숫자로 통분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이왕이면 분모가 없는 게 좋지 않겠어? 그 양쪽에다가 6이라는 숫자를 곱하고 시작합시다. 그럼 6을 곱해주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6을 곱하니까 2라는 숫자가 남아서 여기 3-x 쓰시게 될 거고 여기다 6을 곱하니까 3배의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전개 좀 합시다. 그럼 여기는 6에다가 빼기 6이고 플러스 2x라는 값이 나오면서 여기는 6x에 플러스 9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쵸? 그럼 여기 6이랑 여기 6은 사라지게 되면서 여기 2x를 넘기면 여기가 4x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넘어가겠다. 괜찮니? 그러니까 x값이 어떻게 돼요? 4분의 마이너스 9 이상입니다. 라는 요놈으로 정리가 되는 것. 보이나요? 네. 근데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두 가지의 무슨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냐면 겹치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수직선을 갖다 그려주면은 얘는 3보다 작대. 그러니까 여기가 3이 있고 3보다 작은 부분을 찾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는 음수니까 왼쪽에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색칠해서 크거나 같은 부분 이쪽을 찾으실 거니까 겹치는 부분은 여기 되겠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신다면은 우리는 그 x 값이 4분의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4분의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3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괜찮겠니? 됐죠? 됐죠? 네. 필기 조금만 있다 하고 얘들아 내가 네 문제를 딱 풀어줄 거니까 필기 좀 있다 하고 설명 쭉 들어가 봐. 여기서 질문 있어요?
뭐 그냥 왼쪽 거 한번 풀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거 한번 오른쪽 거 한번 열심히 푸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의 완성은 얘들아 결국 요 A 값의 범위를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X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근데 A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 X에다가 마이너스 4배를 해주고 빼기 2를 해주세요라는 범위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정리 좀 하자. 일단 여기다가 마이너스 4배를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 저번 시간 배웠던 부등식에서 양쪽에다가 다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숫자가 9로 바뀌고 여기는 마이너스 4x로 바뀌고 여기는 마이너스 12로 바뀌면서 다 마이너스 4를 곱했어요.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마이너스 4는 음수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4x에다가 2까지 빼줘야 되므로 여기다 각각 2씩을 다 빼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7, 여기가 마이너스 4x 빼기 2, 여기가 마이너스 14. 그래서 너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괜찮나요? 됐어요? 그래서 a라는 것은 마이너스 14보다 크고요. 플러스 7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고요. 되겠나요? 됐죠? 자, 61번 갑시다. 61번. 61번. 자, 61번을 보시면 자, x가 p보다 크다라는 거랑 x가 q보다 작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연립으로 풀라고 되어 있어. 근데 지금 우리 pq라는 값 알아볼라? 그치?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린 다 몰라요. 몰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뭐라 했냐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으니까 한번 기억부터 좀 판단해 볼까?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p랑 q랑 같으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p랑 q랑 같으면 해가 없니? 라고 물어봤어. 해가 없니? 라고 물어봤어. 자, 얘들아 봐봐. 요 말은 x가 p보다 크다라는 말은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빵꾸 뚫려서 이렇게 간다는 소리지. p보다 큰 거니까. 여기는 x가 q보다 작으세요라는 것은 q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어서 빵꾸 뚫려서 작으세요니까 왼쪽으로 내려가겠죠. 맞습니까? 근데 기억에서 지금 뭐라 했냐면 p랑 q랑 같으래.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렸을 때 P랑 Q랑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라고 이렇게 같다고 놓을 수가 있지 내가. 근데 위에 거는 P보다 크세요였고 그렇지? 밑에 것은 P랑 Q랑 같으니까 쌤이 P라고 할게. P보다 이번엔 작으세요래. 맞아요? 이러면 얘들아 이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겹쳐지는 게 있어 없어? 없대. 있어 없어 은혁아? 없어요. 왜? P보다 큰 거야. P도 안 들어가. 큰 거야 큰 거. 그리고 이쪽은 P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P도 당연히 안 들어가고 서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P도 안 들어가는데 이쪽이랑 이쪽이니까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해가 존재해야 안 해? 해가 존재해야 안 해? 해가 없으실 거라고요. 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말을 한 거니 틀린 말을 한 거니? 해 진짜 없잖아요. 얘 맞는 말 했어요?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죠? 맞죠? 네, 문제에서 맞는 말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틀린 말 고르래지. 61번 문제 가봐봐. 틀린 말 고르래지.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게 아니야. 얘는 참인 말이야. 참. 진실을 말했어요. 그죠? 니은 갑시다. 니은. 이번에는 P가 Q보다 작으래요. 야, 그러니까 나는 수직선 그릴 거야. P가 Q보다 작으니까 PQ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위에 것은 X가 P보다 크세요니까 P보다 크세요 여기고요. 밑에 것은 Q보다 작으세요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겹쳐진 부분이 보여 안 보여? 겹쳐진 부분 여기 보이죠? 보여요? 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X값을 P보다 크다. 그리고 Q보다는 작다라고 쓰실 수 있지 않겠어? 근데 문제에서 그렇게 됐을 때 해가 이렇게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얘도 옳은 말을 했죠. 네, 얘도 참인 말이에요. 참. 진실이에요. 참이야. 마지막 디귿 값이다. 디귿. 이번엔 P가 더 크시래요. P가 더 크시래요. 그리고 Q가 더 작대요. 이렇게 되었을 때 풀어야 돼. P보다 크다. P보다 크다. Q보다 작다. 겹쳐진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겹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놈은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해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을 했네요. 거짓말을 했네. 이해됐어? 됐어? 자, 문제 다시 읽어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뭐라고 쓰셔야 돼? 디귿이라 쓰셔야지. 디귿이 틀린 말이니까. 됐냐? 디귿이 틀린 말이니까 디귿이라 쓰셔야겠지. 됐죠? 이 문제도 질문 있니? 얘들아, 여기 부등식은 어려워. 정신집 좀 잘해야 돼. 자, 넘어가서 65번 봅시다. 65번. 65번. 65번을 보면은 자, 문제에서 자, 연립부등식 저놈을 갖다가 풀었더니 해가 x는 2. 딱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풀어서 이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좀 해볼 거야. 내가 지금. 자, 그럼 얘들아 위에 것부터 좀 풀어보면 자, 우리 할 수 있다. 여기 분모가 너무 많아요. 양변에다 8을 곱해주고 시작하는 게 좀 이쁘겠죠? 8을 곱합시다. 여기 8을 곱해주니까 3x에다가 플러스 10이라는 값이 되고 여기다가도 8을 곱해주니까 4x 빼기 8m이에요. 그렇죠? 8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지. 자, 밑에 것도 조금 정리해 놓고 시작할까? 밑에 것은 2x 플러스 2n 여기가 3x 플러스 5다. 그치? 자, 이제 정리를 할 거야. 넘길 거야. 자, 여기 3x를 갖다 1로 넘겨주면 x라는 값만 될 거고 여기 8m을 절로 넘겨주니까 여기는 10 플러스 8m 이렇게 되지 않겠니? 됐어? 위에 거. 그 다음 밑에 것도 풀어주게 되면 2x를 1로 넘겨주는 게 이쁘겠죠. 그러니까 x만 남을 것이고 5를 갖다가 좌변으로 넘길 거니까 여기는 2n 빼기 5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되겠어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위에 것도 풀었고 밑에 것도 풀었으니까 사실 이걸 푼다라고 한다면 이제 겹쳐지는 부분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겹쳐지는 부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이 숫자 얼마인지 모르고 니도 얼마인지 모르죠. m과 n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안이 벙벙해질 텐데 이런 건 알 수 있잖아? 얘가 10 플러스 8m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10 플러스 8m을 여기라고 수직선 찍어버리면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넘어간다는 건 알 수 있고요. 그쵸? 10분의 8이면 얼마인지 나도 몰라. 근데 작다라는 건 알 수 있다고. 그렇지? 얘도 풀어주게 되면 얘도 2n 빼기 5가 얼마인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 그게 아직 어딘지는 몰라.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됐나? 네. 근데 우리는 둘이 겹쳐지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겹쳐지는 부분을 찾았더니 누가 나왔어? 2가 나왔어. 그럼 봐봐 얘들아. 누군지는 몰라. 모르고 왼쪽이야. 얘는 누군지는 모르는데 오른쪽이야. 근데 겹쳐지는 부분을 찾았더니 꼴랑 2 하나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얘네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 이렇게 있어야 될걸? 여기가 10 플러스 8m 2n 빼기 5랑 같은 곳이면서 그 값이 딱 2여야 돼요. 알겠을까? 지우자. 얘가 2n 빼기 딱 5가 되면서 얘가 딱 2인 곳이에요. 그래서 10 플러스 8m 얘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왼쪽이랑 2n 빼기 5, 2n 빼기 5가 여기 똑같은 곳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겹치는 부분을 찾았더니 겹치는 부분이 어디? 딱 그치. 딱 이거 하나 남지. 이거 하나. 그치. 그래서 그게 딱 2가 되도록 2까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만약에 이러면 안 되잖아. 만약에 10 플러스 8m이랑 2n 빼기 5를 비교했더니 2n 빼기 5가 더 커. 그래버리면 2n 빼기 5에서 오른쪽이니까 여기랑 10 플러스 8m에서 왼쪽이니까 여기랑 겹쳐진 부분이 있어 없어? 이러면은 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 나올 리가 없겠지. 그래, 이런 거 아니구나. 그럼 반대로 만약에 2n 빼기 5가 더 왼쪽에 있고 10 플러스 8m이라는 게 오른쪽에 있어버리면 그래요. 2n 플러스 2n 빼기 5가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래버리면 해가 요원에 초낸 많죠. 다다다다다 있잖아. 해가 이렇게 깔끔하게 2 하나예요 라고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둘이 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부등식은.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익숙해지기까지가. 이 단어는 솔직히. 내용은 별거 없어. 근데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알겠지? 아, 그러니까 둘이 딱 같은 경우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각각을 풀어주시면, 자, 너 값이 다 2니까 자, 얘 2인 걸 먼저 풀어주시면 m 값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죠? 또 너가 2인 걸 풀어주시면 n 값이 얼마일까요? 2분의 7이겠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수 구하라는 요 놈의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 2배에다가 m 값이 마이너스 1이고 n 값이 2분의 7이니까 최종적인 답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 쓰시면 될까요? 될까요? 인형이 점점 깬 것 같네. 됐죠?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자, 얘들아.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자. 문제만 더 풀고 좀 쉬었다가. 자, 69번이에요. x 플러스 1 3배의 2x 빼기 1 여기가 4x 빼기 a. 이놈이 해를 갖도록 하라. 해를 갖도록 a의 범위. a의 범위를 설정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아직 적지 말고 얘들아 앉을 거니까. 자, 69번의 말을 보면 얘들아 말이 좀 그래. 저놈을 풀었는데 해를 갖도록 하래 얘들아. 봐봐. 69번 저 문제를 보면 해가 저거 푸는 건 또 가운데 걸 기준으로 푸는 거잖아요. 그쵸? 가운데 거 기준으로 왼쪽 거 한 번, 오른쪽 거 한 번 푸셔서 겹쳐지는 부분을 찾는 건데 해가 있도록, 해를 갖도록 하여라 그랬으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치? 아니 얘들아 봐봐 내 말을 들어봐. 이거 봐봐 내가 쓸게 식을 그냥 이렇게 해서 쓸게. 그럼 우리는 뭘 풀 거냐면 x 플러스 1이랑 위에 거니까 이거 6으로 분배해버리자. 6x 빼기 3 여기는 6x 빼기 3이랑 여기가 4x 빼기 a. 이거를 풀어서 우리 위에 거랑 밑에 거 겹쳐진 부분 찾을 거지. 그치? 겹치는 부분을 찾을 건데 해가 있어야 되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되겠죠? 얘 풀고 얘 풀어서 겹쳐지는 부분을 보려고 했더니 겹쳐지는 부분이 없으면 해가 없는 거잖아. 이해돼요? 이렇게. 이거 풀고 이거 푸는 건데 겹쳐지는 부분이 없으면 해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얘가 해를 갖도록 하라는 말은 둘이 풀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됐어요? 네, 그럼 위에 거 밑에 거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조금 정리해 봅시다. 위에 걸 풀면 넘어가서 5x고 얘 넘어가면 4니까 얘는 5분의 4. 이렇게 좀 암산해도 괜찮을까? 괜찮죠? 밑에 것도 풀어보면 얘 넘어가면 2x예요. 그쵸? 4x에서 빼니까 2x일 거고 3 넘어가면은 여기가 3 플러스 3 마이너스 a가 되면서 3 마이너스 a가 되면서 여기가 2x였으니까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것 괜찮겠니? 되겠니? 네, 오케이. 나는 찾을 거야. 얘를 찾을 건데 일단 여기 5분의 4 숫자가 이쁘게 나왔으니 5분의 4를 하나 찍읍시다. 여기를 갖다 내가 5분의 4라고 찍어볼게. 그럼 우린 x가 5분의 4 이상인 부분을 일단 하나 썼어요. 괜찮습니까? 됐죠? 네, 난 이번에 얘를 쓸 건데 얘를 갖다가 써볼 건데 2분의 3-a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얼마인지 몰라요. 5분의 4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딱 겹쳐질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얘들아 우리는 위에 거 밑에 거를 그렸을 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 말을 잘 들어봐. 내가 2분의 3-a라는 것의 위치를 생각해 볼 건데 얘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2분의 3-a가 여기 있으면 우리는 그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 숫자보다 색칠해서 작거나 같은 부분 여기를 찾을 거지. 이래버리면 겹쳐지는 곳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쵸?
그렇죠? 이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 근데 우리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3-a가 이딴 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될 거야. 그럼 이 점을 내가 오른쪽으로 끌고 올게, 얘들아. 끌고 와봐. 그럼 언제부터 될까? 여기부터 이렇게 겹쳐지면 되지 않겠니? 맞아? 그러니까 여기 값이 2분의 3-a여도 괜찮겠죠? 왜? 어차피 초록색, 이 초록색도 여기 색칠해서 왼쪽이고 요 검은색도 여기서 색칠해서 오른쪽이니까 겹쳐지는 부분 요거 5분의 4 딱 하나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아, 그러니까 2분의 3-a가 딱 5분의 4에도 괜찮겠구나. 근데 이것만 될까? 이 점을 더 끄집어봐. 이런 데로 가봐. 여기가 2분의 3-a라고 쳐봐. 그럼 우리는 얘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 맞아? 여전히 겹치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그치? 여기 겹치죠 지금. 그래요. 아, 얘도 괜찮은 거네. 얘가 더 멀리 가서 이런 데서 이렇게 가도 돼, 안 돼? 겹치는 부분 있죠? 아,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나는 판단하기를 2분의 3-a라는 값이 일단 5분의 4보다 이 5분의 4가 여기니까 걔보다 큰 거 괜찮아요. 얘가 5분의 4보다 큰 거 괜찮고요. 아까 같을 때도 확인해 봤어. 얘랑 5분의 4랑 딱 같을 때. 그때여도 검은색은 오른쪽으로 가고 초록색은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딱 하나 겹치는 거 생기지. 아, 그러니까 둘이 같아도 괜찮겠구나 해서 정답을 끝내시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값 구할 거니까 양변에다가 10을 곱합시다. 10을 곱해주니까 여기는 15-5A. 10은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A값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를 5A 넘겨주시고 여기는 7이 되면서 A값이 어떻게 되더라? 5분의 7 이하입니다. 라고 쓰시면 될 거라고요. 되겠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 얘들아. 정리할 건데 정리할 건데 얘가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른다. 근데 나는 뭐 할 거냐면 문제에서 해가 있다고 했으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있도록 만들 거야. 맞아? 그래서 요 놈이 얼마인지 모르는 그 값이 내가 지금 기준이 되는 요 5분의 4를 기준으로 5분의 4 기준으로 크다면 작다면 그리고 같다면 괜찮나? 괜찮을까? 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반드시 혼자 하셔야 돼요. 내가 방금 그렇게 설명했잖아. 2분의 3-a가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겹쳐지는 부분이 있나? 없나? 생각해봤고. 같아지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봤고. 더 커지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봤잖아요. 그쵸? 이걸 여러분들이 혼자 용기 내서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알겠죠? 무등식 어려워 얘들아. 1차 부등식 여기 어렵다. 이게 좀 별거 아닌 거지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봅시다. 나갑시다. 할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72번이야. 72번. 일어나서 72번. 딱 두 문제만 풀고 끝낼 거니까 고개를 들어보시오. 72번. 자,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좀 읽어보실래? 문제를 한번 좀 읽어보실래? 자, 어떤 건가 봅시다. 자, 문제에서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가 몇 개가 되라고 했냐면 2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 생긴 모양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게 A, B, C 그 꼴이니까 요 왼쪽 거 한번 풀 거고 요 오른쪽 거 한번 이렇게 푸시겠죠. 가운데 걸 기준으로 이렇게 풀면 된다고 했었잖아. 자, 그러니까 왼쪽 거부터 한번 풉시다. 왼쪽 걸 풀어주니까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2x를 넘기니까 3x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넘어가니까 13이 되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x가 3분의 13 이하예요 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거를 풀게 되면은 넘어가니까 여기가 이제 6 플러스 k가 되고 여기가 3x가 될 거예요. 그래서 3을 갖다 양변 나눠주게 되면은 x가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3분의 k를 할까? 괜찮겠지? 자, 얘를 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쓸 건데 봐봐. 우리는 1번과 2번 둘 다 만족하는 공통된 부분을 찾아야 그게 해인데 문제에서 그 해가 자연수로서 몇 개가 있으래? 2개가 있으래요. 그럼 보세요. 위에 거랑 밑에 것 중에서 아무래도 3분의 13이 더 우리가 알기 쉽기 때문에 쌤이 여기다가 3분의 13을 하나 이렇게 찍어볼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거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니까 색칠해서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게 될 거야. 됐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놈 하나씩 쓸까? 요놈 요놈은요 2 플러스 3분의 k보다 크다라는 건데 k가 얼마인지를 아직 몰라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2 플러스 3분의 k라는 요놈이 요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를 알아볼라? 난 모르겠거든. 모르는데 봐봐. 요놈의 값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보자. 여기가 만약에 2 더하기 3분의 k였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얘들아 얘보다 큰 부분을 찾기 때문에 빵꾸 뚫어서 이렇게 큰 부분 찾는 거죠. 이래주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얘랑 애초에 겹쳐지는 부분이 없잖아. 그치? 겹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해가 있어 없어? 없을 거야. 아, 이 경우는 되지 않는구나. 됐습니까? 그럼 일단 얘들아 해가 이렇게 자연수 x로 2개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우린 겹쳐지게끔 만들어야겠지. 그치? 그러면 얘를 겹쳐지게끔 파란색을 조정을 해주신다면 요 빵꾸 뚫리는 부분이 3분의 13보다 요 왼쪽에 와야 되는 건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리야 좀만 힘내봐. 여기를 갖다가 쌤이 이번에 2 더하기 3분의 k라고 써서 얘보다 큰 부분을 찾으실 거예요 라고 할 겁니다. 됐어? 이래주면 얘들아 아 여기에 일단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긴 하네요. 맞지? 근데 우리는 그 겹쳐지는 부분에서 자연수가 몇 개가 되도록 자연수가 2개가 되도록 만드실 거야. 자연수가 2개여야 돼. 근데 얘들아 봐봐. 겹쳐졌거든? 얘가 얼마인지 몰라. 아직도. 그냥 3분의 13보다 작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근데 여기가 얼마인지 대충 알죠. 얘는 4보다는 조금 크고요. 4는 3분의 12니까 계산해. 4보다 좀 크고요. 5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지. 그러니까 4라는 것은 대충 이런 데 있을 것 같고 5라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겠네. 근데 봐봐. 우린 요 겹쳐지는 곳에 자연수 몇 개? 2개예요. 그러면 얘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자연수인 4 일단 들어가셔야겠지. 그 다음 누구까지 들어가주면 2개 완성되니? 그렇지. 3 들어가면 돼요. 어머. 그러면 나는 2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 4, 3, 2잖아. 2를 생각할 때 2는 여기 겹쳐지는 곳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2가 여기 사이에 여기 있어버리면 자연수 x가 3개잖아. 근데 우린 2개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2는 어디 있어야 돼? 이런데 바깥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되겠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2 더하기 3분의 k라는 것이 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2보다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오른쪽에 있으실 거야. 되겠어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더 2보다 큰지 작은지 3보다 큰지 작은지 내가 판단했어.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봐봐. 우리는 자연수가 2개면 되는 거거든. 봐봐. 2 플러스 3분의 k가 3보다 작은 거 되는 거 맞아. 근데 만약에 얘가 3이었다고 쳐보자. 3. 만약에 3이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요 파란색 빵꾸가 얘들아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넘어가겠지. 돼요? 다시 2 플러스 3분의 k가 딱 3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3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빵꾸 뚫어서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그럼 봐봐. 이 초록색 요 빵꾸 뚫린 거랑 요 검은색 이거랑 겹쳐지는 부분에 자연수 x가 2개 있냐? 그런 친구들은 있어 없어? 3 빵꾸 3분의 13 색칠 왼쪽
겹쳐지는 부분에 x값 자연수 두 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빵꾸 색 7. 그럼 그 사이에 4 하나 있고 여긴 3이긴 한데 초록색에서는 3을 지금 빵꾸잖아. 아무것도 없지. 3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자연수 x 몇 개밖에 안 돼?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2 플러스 3분의 k가 딱 3의 위치로 와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시네요. 자연수 x 하나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이 같으면 안 될 거야. 됐나? 이번엔 요쪽 볼게요. 요쪽 보세요. 그럼 이번엔 2 플러스 3분의 k가 딱 2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빵꾸 뚫어서 이렇게 넘어갈 거야. 됐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 초가야. 오른쪽이야. 그거랑 검은색이랑 겹쳐지는 부분을 봤더니 4 들어가고 3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2도 봤더니 2는 초록색에서 2가 들어가는 것 같다 보이지만 빵꾸니까 2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연수 x 여전히 몇 개야? 2개예요. 그러니까 여긴 등호 들어가도 괜찮으신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k값 범위를 구하랬으니까 양쪽에 2씩 빼주면 여기는 3분의 k, 여기는 1. 그리고 k만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양변에다가 30 곱해줌으로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실 거고 이렇게 해서 k값의 범위를 쓰시면 되는 거야. 괜찮겠니? 자, 요약이야 얘들아. 요약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해주는 게 중요한 거냐면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판단한 후에 만약에 같으면 어떨까? 같으면 어떨까를 고민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고민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게 부등식을 푸는 핵심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의 논점은 이거였다. 2 더하기 3분의 k가 3보다 작은 거 확실하고요. 2보다 커야 되는 건 일단 맞았어. 그치? 그래야지 정수 x가 2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썼는데 이렇게처럼 썼는데 근데 누가 더 큰지 작은지 판단했는데 만약에 같으면 어떨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해 봤더니 얘랑 3이랑 같으면 어떻게 될까 해봤더니 아까 자연수 x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같으면 안 될 거고. 그렇죠? 얘네 같으면 어떻게 될까 확인해 봤더니 자연수 x 2개, 3이랑 4, 2개 나왔거든. 그러니까 얘는 같아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민해서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한 번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한 번에 판단할 수 없어. 큰지 작은지 먼저 판단한 후에 뭐 하라고요? 같아도 될까를 생각해 보라고요. 아셨죠? 2번 푸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자, 74번.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낼 거야. 어렵지 않아요. 연속하는 세 홀수래요. 얘들아, 마이너스 3은 홀수니? 애매하지? 얘들, 친구들. 자, 얘들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원래 짝수랑 홀수는 자연수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어디서만 생각한다고? 자연수에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게. 마이너스 3은 홀수냐 아니냐? 홀수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0은 짝수예요 아니에요? 0도 아니에요.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닌 거라고. 왜? 짝수 홀수는 어디서만 따지니까? 자연수에서만 따지니까 1부터만 따질 수 있는 거야.
알아듣죠? 그런데 이게 정석인데, 그런데 나는 그냥 너희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도 짝수, 마이너스 4도 짝수, 마이너스 6도 짝수, 0도 짝수라고 그냥 부를게. 괜찮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런 거 0, 2, 4, 6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다 짝수라고 부르겠다고. 그냥 우리끼리 약속 좀 하자 이렇게. 알겠지?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리고 마찬가지 뭐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러한 숫자도 나는 그냥 홀수라고 할게 얘들아. 알겠죠? 앞으로 그냥 그렇게 할게. 이해됐지? 자,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연속하는 세 개의 홀수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숫자는 1, 3, 5, 7 뭐 이런 숫자가 있을 거거든. 얘는 문제니까 얘들아 우리끼리 약속한 거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이런 숫자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연속하는 세 개니까 1, 3, 5일 수도 있고 3, 5, 7일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연속이니까 얘들아 1, 3, 7 이러면 돼, 안 돼? 이건 연속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나 이렇게 숫자가 있어. 근데 그 세 개를 합했더니 25 이상 30 이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작은 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들아 연속하는 세 개의 홀수거든. 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야.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왜냐면 x가 홀수가 돼버리면 거기서 2를 더하면 얘도 여전히 무슨 수야? 홀수예요. 거기다 2를 더해주면 얘도 여전히 무슨 수야? 홀수예요. 됩니까? 이렇게 써놓고 내가 x는 홀수 이렇게 쓰면 완벽하게 세 개 다 홀수고 얘 다음의 홀수가 네 다음의 홀수가 쟤인 것도 확인 가능하지? 이렇게 됐어. 근데 문제에서 합을 구했더니 25랑 34이라 했으니까 세 개를 다 더해주면 식 자체가 3x 플러스 6이라는 값이 될 것이고요. 걔가 25 이상이라 했고 30 이하라고 했으므로 나는 이런 식을 완성할 수 있지 않겠니? 됐어요? 그럼 나 이제 여기서 x값 구하고 싶어. 제일 작은 x값 구하고 싶은 거니까 x만 기준으로 푸자. 그럼 3x는요. 여기 24가 되고요. 여기는 19가 되면서 x라는 값은 3분의 19가 되고 여기가 8이 될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우리 x 무슨 수라고 얘들아? 홀수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얘가 대충 몇이냐면 6점 땡땡땡이거든. 6점 거식이잖아. 그치? 그럼 걔랑 8 사이에 있는 홀수 누구밖에 없어? 7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가장 작은 홀수는 7이 될 거고 여기 있던 요 연속하는 세 개의 홀수는 7, 9, 11 해서 7, 9, 11 이러한 숫자를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야. 괜찮겠니?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수요일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 그냥 내가 카톡에다 써줄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내가 말했던 것처럼 시간이 바뀔 것이고 카톡방에다 공지해 줄 테니까 그대로 오시고 연습장 기존에 쓰던 거 쓰셔도 돼요. 연습장 제발 갖고 오세요. 알았나요? 그리고 책은 그냥 이거 한 권 그대로 쓸 거야. 그리고 쌤이 유인물 줄 거니까 쌤 거 교재 있으니까 그거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앞에서부터 다시 나갈 거다.